하시죠 뭐. 네, 안녕하세요. 인도쉐어의 커넥트. 푹꾸 오늘 돌아왔습니다. 네, 이게 지금 영상 실수가 있어서 두 번째 찍고 있는데, 어찌됐건 인도쉐어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전망,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나름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아,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뭐 주식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네.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식은 이제 비치 프로퍼티스라는 회사이고요. 라스베가스 부동산 업계 큰 손이에요. 최근에는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 호텔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어딘지 알아보시겠어요? 이게 지금 약간 진짜가 아닌 것 같이 너무 럭셔리해 보이는데, 네네네. 되게 그 초호화 호텔인데 이게 그 유명한 베네치안 그 호텔이라고 합니다. 라스베가스에. 유명했군요. 네. 아니 뭐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 오션스 11이라는 음, 영화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. 음. 네. 이게 일단 저는 좀 이 해당 주식이 좀 장점이 뒤에도 커버를 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네. 뭐 매출이 손상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그렇죠. 텐데 왜 우리가 이런 주식을 갖고 왔느냐? 네. 이거는 좀 영상을 보시면 네. 답이 나올 것 네. 네.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 이름 정식 명칭이 이제 뷰티 프로퍼티스 잉크고 이제 하는 일은 이 회사는 호텔이나 카지노를 이제 뭐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리츠라는 형태의 회사입니다. 리츠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인데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텔이나 카지노 시설을 주로 이제 다루는 곳이고요. 설립은 2017년에 됐고, 원래 이 회사의 시작은 뭐 시저 엔터테인먼트 오퍼레이팅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시저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상장은 2018년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이 회사가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이 회사는 말 그대로 호텔이나 카지노를 인수를 한 다음에 요거를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. 어느 회사한테 임대를 해주냐? 말 그대로 호텔이나 카지노를 하는 그 운영하는 회사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. 근데 뭐 아무 뭐 정말 시덥지 않은 그 작은 회사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카지노나 호텔 업계의 그 큰 이름들, 예를 들어서 시저 엔터테인먼트, 센트럴 카지노스라든지 아니면 하드락 인터내셔널 이런 데에다가 그 임대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뭐 카지노나 호텔 말고도 뭐 골프장 4개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.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의 형태는 어떠냐? 일단 장기 계약이에요. 밑에 그 표를 보시면은 initial ter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 이제 계약 맺었을 때 그 임대차 계약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최소 15년에서 길게는 18년까지 이제 그 지속이 되는 장기 임대차 계약을 각 그 뭐 임차인들과 맺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넷이라의 형태로 갖고 있는데 이 트리플 넷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임대인이 그러니까 이 리츠가 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뭐 공과금, 전기 수도세 내지는 아니면은 재산세 아니면 보험료 같은 거를 이 임대인이 지불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 세 가지를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빠졌다.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세 가지가 빠지고 남은 임대료를 그 리츠가 가져간다. 네, 이거 좀 네. 쉽게 설명을 네. 드리자면 임대료를 받고 저희 임차인, 그러니까 저희 리츠가 받는 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임차인이 내면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렇죠. 뭐 저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매출이 들어왔다가 뭐 각종 비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음, 매출이 그냥 그대로 꽂히고 그게 음, 다라는 원가가 없다는 겁니다. 음. 쉽게 얘기하면. 딱 정해진 임대료를
꼬박꼬박 따박따박 받는다. 장기. 건물주네. 예. 음, 정말 부럽네요. 음. 예, 그런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되고,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 리츠의 형태의 회사로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리츠가 벌어들인 소득의 90%를 주주들한테 분배를 해야 돼요, 최소. 물론 이제 주주들은 그 배당금 받아도 15% 원상지수를 당하긴 하겠지만, 여튼 그렇게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0.3에서 한 3, 4불 정도의 배당금을 분배를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1년치로 따지면은 지금 시가 대비 4.78%의 배당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경쟁사는 뭐 두 가지 부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, 부동산 투자 업계에서는 다른 리츠라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을 실제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카지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투자회사, 아니면 각종 사모펀드, 헤지펀드가 있을 거고, 임대차 시장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자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제 기타 자료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은 좀 재무 정보를 보면 좀 특이한 게 2020년도에 매출이 전혀 손상이 안 나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어요. 심지어 거의 2019년 대비 3, 40%좀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,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트리플 A 구조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임차인이 저한테 그냥 어떤 돈을 주는 구조인데, 임대율과 상관없이 왠지 임차료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가령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호텔에 이제 방문객이 제로라고 해도 특정 금액, 이 금액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직접 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짜여 있다면 이 정보가 좀 말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안 그랬으면은 당연히 매출이 좀 줄어 있어야 되는데, 전혀 그런 구조라면 매우 안정적인 매출을 만드는 리츠라서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불안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자산만 보면 한 30%는 걸로 보이죠. 지금 총 자산이 한 1조 7천억 정도 늘었는데 한 4천억 정도가 4조 정도 늘었군요. 그러니까 17조, 그러니까 13조에서 17조까지 올라가는 한 4조 정도 됐는데, 이게 늘었다고 해도 매출이 저 정도 수준이면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, 부채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시킹 알파 기사를 조금 엑기스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, 조나산 웨버는 이 해당 주식에 대해서 불리시다. 그 3월 8일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, 그 근간에는 이제 쉽게 이분은 베네시안 쇼케이스라는 아까 베네시안 호텔 인수를 굉장히 높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요. 인수 가격은 한 4조 정도 되는데, 이 해당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에비타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. 그래서 당기 순이익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,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아직 인수가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, 인수가 완료가 되면 당기 순이익 63% 증가한다는 건 아까 뭐 배당률이 4점 몇 프로였잖아요. 한 6%까지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. 베네시안 호텔에 대한 인수 캡 레이시 6.25%이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 캡 레이시는 이제 뭐 그 해당 회사의 배당률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배당 이익에 자산 인수가를 나누면 그게 이제 캡 레이시 되는데, 그게 이제 예상 배당률이 이 해당 회사가 뭐 다 100%다 어떤 자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채까지 끌어들일 거라서, 부채 이자율이 한 4%다라고 가정하면은 배당률이 거의 뭐 7, 8%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LTV가 조금 높게만 해도 한 10%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, 아까 언급했었던 이 베네시안 호텔을 인수하는 순간 배당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, 백신이 당연히 들어오면 임차인들이 굉장히 좋겠죠. 사람들이 여행을 더 많이 할 테니까.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기대를 해보면 해당 회사는 그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회사처럼 보여지고, 여기에 좀 그 렌트가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,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소 2%씩 올려주는 거, 임대료를.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2에서 3% 사이에 나온다, CPI가. 그럼 그걸 다 반영해주고 3%보다 넘는다. 그럼 3%까지만 반영해주는, 그 2%에서 3%딱 캡이 있는 그 레인지가 있는 주식이고요. 그러니까 매년 매출 상승률은 2% 3% 증가할 거고, 이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이 2% 3%를 더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 자산이 싸게 나오면 인수를 해서
배당률을 계속 높이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인수 소식은 당연히 주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이번에 베네시안 호텔을 인수하면서 한 6천만 주 추가 발행을 할 예정이고요. 이게 전체 인수 가격의 한 40%를 반영하는 건데,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럼 희석 효과가 있지 않는가? 희석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척 월스턴이라는 분도 기사를 써주셨는데 불리시다 1월 5일 날 말씀하셨는데, 일단 해당 회사는 거의 카지노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, 3년 정도 된 리츠인데 뭐 투자도 잘 해왔다 그동안. 그리고 매출 또한 매우 안정적이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 넷 구조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그 공실률이 있고 없고가 큰 문제가 없는 회사인 것처럼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부채도 그렇게 부담은 없다. 단 채권 등급은 WB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 등급 회사긴 한데, 요즘 뭐 투기 등급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슈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장기 임차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연장 옵션까지 다 행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35년 동안 그 임차인이 이제 쓰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갈 수 없는 구조처럼 보여진다는 거죠. 라스베가스의 호텔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.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100% 임차율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마 임대료를 호텔에 사용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는 구조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. 그리고 과거에 엘도라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거의 카지노 업계에선 짱인가 봐요. 그래서 이 회사 인수하는 순간 미국 내 카지노 산업의 거의 한 10%막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카지노에 투자하는 거다, 호텔이 아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스포츠 엘도라도사가 또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NFL 그 미식 축구 팀이 누가 이긴다 이런 거 베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그 온라인 산업도 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보여진다. 뭐 이렇게 써주셨어요. 그리고 근간에는 시저스 팔러스라는 회사랑과 연관 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시저스 팔러스와 카지노 업계에 투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. 아예 태생 아까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태생 자체가 시즌 엔터테인먼트에서 분사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빠르게 제 부분은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, 이번 주도 참 고생하셨고, 저희가 리츠를 갖고 온 데 있어서는 어찌됐건 뭐 호텔 산업이 앞으로 다시 뭐 회복한다라는 가정과, 그다음에 해당 회사는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렇게 막 박살이라는 표현이 웃길 수 있는데 박살나진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식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. 그리고 뭐 요즘 사실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장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,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뭐 이 정도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파월의 말대로 오히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더더욱 매력적인 그 자산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,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. 네, 족고알 땡큐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